그동안에 이제 메모리가 사실 좀 지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이클이 되게 짧았고, 그리고 다운 사이클에는 또 공급 과잉이 되게 심했고요. 뭐 과거의 패턴을 보면 2001년부터 7년 사이에 그 랜드 슈퍼 사이클 때도 주가의 변동성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20-30%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점이 작년 9월이거든요. 근데 9월, 10월 주가가 상승하다가 작년 11월, 12월에는 주가가 한 20-30%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도 AI 흐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3월 달에도 한 10% 이상 조정이 됐거든요. 주가는 그 이익의 방향성과 같이 가거든요.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익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부분을 네, 안녕하세요.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에서 반도체 분석하고 있는 이세철 전무입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 테크 헤드 그리고 그 한국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12년 정도 근무했었고 2000년부터 삼성전자 입사해서 공정 엔지니어, 특히 CMP 공정,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이라고 해서 반도체 단위 공정 중에 하나인 공정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 기획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메모리 마케팅에서 D램 MI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메리츠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을 거쳤고요. 지금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장 큰 이유는 AI라는 수요 변화 때문인데요. 이게 2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학습 수요에서 추론 수요로 수요가 바뀌면서 HBM뿐만 아니라 DDR5 그리고 eSSD 같은 범용 D램 낸드도 같이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이유고요.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KV 캐시라고 해서 단기 기형 메모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담을 공간들이 점점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이 본격화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수요 자체가 워낙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AI라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을 주었고요. 그게 앞으로 계속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2년, 뭐 1년, 2년씩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사이클은 이게 뭐 7년, 9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규 수요가 올라올 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AI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좀 중장기적인 수요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2001년부터 7년까지 낸드 불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했었고, 그리고 MP3 플레이어가 그 소니 워크맨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올라오면서 7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클이 지금 과거 2001년부터 7년의 낸드 사이클과 많이 유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이라고 또 하면 2001년부터 7년 같은 경우는 낸드만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리고 B2C, 즉 컨슈머, 이 소비자 쪽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AI 같은 경우는 B2C뿐만 아니라 B2B, 즉 일반 소비자들이 AI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AI를 많이 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과거의 낸드 슈퍼 사이클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의 강도가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두 가지, 즉 1, 2년마다 반복되는 사이클,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올라올 때 사이클이
중장기 사이클로 뭐 5년 이상, 7년 이상 올라온 사이클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2001년부터 7년의 낸드 사이클이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3, 14년까지 모바일, 스마트폰 그 장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사이클로 보여지고요. 제가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구를 비유하면 지금 현재 2회 정도 온 것 같고 이 사이클은 한 9년 정도 가는 사이클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7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AI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밴드위스를 넓히는 것 그리고 용량을 높이는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밴드위스는 하이 밴드위스라고 하는데요. 하이 밴드위스는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차선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그 도로의 차선을 넓혀준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AI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의 방향성은 밴드위스를 하이 밴드위스를 높이는 방향, 그리고 하이 덴시티, 낸드 메모리의 용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 메모리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성능을 높여야 되고요. 더 많은 밴드위스를 넓혀서 더 많은 성능을 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니즈에 맞는 고객 수요에 맞는 제품들을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어떤 그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제품들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는 다 그 B2C, 즉 컨슈머 수요에서 왔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서 변화를 준다는 것, 그것들도 되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AI 수요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사회 구조 변화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거기에 메모리가 그 한 축을 차지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AI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LTA 같은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를 좀 맺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과거와 많이 다른 어떤 변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가 사실 좀 지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이클이 되게 짧았고 그리고 다운 사이클에는 또 공급 과잉이 되게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PBR라는 주가 지수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가치로 평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운 사이클, 즉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는 적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 주가 배수를 활용하지 못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가보다는 어떤 성능 중심으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LTA, 즉 장기 공급 계약들이 지금 체결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그 변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자산 가치 배, 즉 PBR보다는 이익 중심으로 PER이라는 주가 배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AI 그 섹터보다 사실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지금 주가 배수가 훨씬 낮습니다. PER 뭐 6,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참고로 이제 파운드리나 뭐 다른 쪽에서는 멀티플이 한 25배 이상 되고 그리고 기판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3, 40배로 지금 PE 배수가 올라가고 있고 MLCC도 한 30, 40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AI 섹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10배 이하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앞으로도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이 멀티플이 훨씬 더 낮은 상황이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가 지금 현재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배수가 PER로 10배 이하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25배, 30배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업의 본질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메모리가 지금 맞춤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산업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낮은 그 다운 사이클일 때도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10배 이상의 멀티플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메모리 업체들의 그 코스피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모든 코스피 200에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합친 금액 중에서 두 메모리 업체들의 삼성전자를 포함 두 메모리 업체의 영업이익 비중이 60%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에서도 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이익이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코스피의 어떤 그 지수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그 어떤 투자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회사들의 이익의 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그 이익의 방향성과 같이 가거든요.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익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부분을 보시고 주식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의 패턴을 보면 2001년부터 7년 사이에 그 낸드 슈퍼사이클 때도 주가의 변동성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20-30%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업체들, 즉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점이 작년 9월이거든요. 근데 9월, 10월 주가가 상승하다가 작년 11월, 12월에는 주가가 한 20-30%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도 AI 흐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3월 달에도 한 10% 이상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있을 때는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그런 것들이 풀어질 때도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익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계속 보인다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관심 있게 반도체 쪽의 주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SOTP라고 해서 Sum of the Parts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같이 파운드리처럼 변동성이 적고 그리고 오더 베이스인 부분은 PE 밸류에이션을 쓰고요. 그리고 커머디티 즉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 PBR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아마 PBR에서 PER로 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들 쪽을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조 정도 영업이익에서 올해 한 330조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노조 리스크 관련해서 그 충당금도 반영한 금액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9배 이상, 9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추론 수요와 학습 수요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HBM 쪽에서의 수요 업사이드의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모멘텀인데 CPU 쪽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베라 CPU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AI향 CPU의
그 공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GPU에 6개, 8개당 CPU가 1개 정도 채택이 됐다면 지금 앞으로의 이제 AI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GPU 2개당 CPU 하나 또는 GPU 하나당 CPU 하나가 채택이 되면서 CPU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CPU 수요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서 메모리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 부분은 일단 서버 DDR5, 64GB RDIMM이나 96GB RDIMM 같은 수요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베라 CPU 같은 경우는 소캠2라고 해서 모바일 디램 기반의 서버 AI형 서버 디램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거시 경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물론 그게 실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AI 캐펙스 투자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그게 바뀐다 그러면 그것들도 주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HBM의 그 어떤 새로운 흐름, 즉 AI의 새로운 흐름에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좀 뒤쳐져 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22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 나오면서 HBM의 수요가 엄청 좋았는데 그거를 사실은 향유하지는 못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작년부터 지금 경영진들이 이제 새로운 경영진들이 오시고 거기에 따라서 HBM에 집중하면서 최근에는 HBM4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HBM4 성능을 높였고요. 그게 지금 채택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최근에 어떤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이겠죠. 왜냐면 지금 AI의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 과거에 인터넷 때는 저희가 많은 회사들이 이 인터넷의 어떤 버블은 있었지만 인터넷의 어떤 흐름에 같이 동참했던 회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사실 대만 업체들이 많이 그 어떤 AI의 흐름을 많이 향유했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은 나중에 이제 출원 수요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학습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한국에 없었더라면 저희가 AI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반도체라는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AI의 어떤 그런 저희 에코시스템에 저희가 동참하면서 저희 한국 전체적인 그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게 되게 한국 산업에 매우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한반도랑 비슷합니다. 네. 반도가 거의 뭐 다른 한자긴 한데 한반도가 사실 이 육지와 해상이 같이 같은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1과 0, 1과 0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의 뇌를 본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AI 수요에 어떤 수요에 같이 맞물려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인간 뇌는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가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DM 같은 경우가 시냅스, 그리고 인간의 뇌에 해마가 있는데 이 해마가 지금 메모리로 치면은 낸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인들이 사실 근면성실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집요한 어떤 분석 능력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젓가락 문화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재주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유사한 부분이 과거의 제품들을 보면 도자기 공법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게 흙이잖아요. 이 흙이 영어로는 이제 그 화학으로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해서 SiO2입니다. 예, 이 모래인데 그 모래의 산소를 제외한 게 실리콘인데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웨이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기본 원료는 모래거든요. 이 모래를 환원 반응해서 실리콘으로 만든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와 반도체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마신 공정이 있는데 이 다마신 공정이 그 고려 청자의 삼광기법 거기에 어떤 메탈 같은 그것들을 넣는 다마신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도 매우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마 같은 경우 이 가마로 이제 도자기를 굽는데 그 열처리 공정도 반도체에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을 지은 곳이 기흥인데요. 기흥이 그릇 기자의 흥할 흥자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면 흥하는 곳인데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라인을 짓다가 갑자기 도자기가 나옵니다. 발굴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 짓다가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반도체 라인을 지은 공간이 기흥 그리고 하인스타툼 이천도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이유는 공기가 맑고 물이 맑은 곳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공기가 이제 파티클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도 매우 깨끗한 물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반도체에서 쓰고 있는 물이 DI 워터라고 해서 디이오나이즈 워터라고 해서 초순수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자기와 반도체가 서로 연관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후예이다 보니 저희 한국이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던 경기도 지방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의 DNA들도 거기에 어떤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를 잘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